을지문덕 장군. 아, 그 살수대첩인가요? 네. 아니, 을지문덕 장군님이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사실? 하필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최대 업적이에요. 나중에 만들면. 네, 확실히 이 보급 그리고 이 보급을 또 원활하게 위한 행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전투를 하는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우리 지휘관들 한번 승리를 지휘관. 네. 아, 혹시 우리 장 감독님은 군대에서 제일 역사상 우리 전쟁에서 우리나라 이순신 빼고 네. 왜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 빼요? 이순신 장군은 맨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네, 그걸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 원래 그분을 뻔히 그럴 줄 알았다고 네. 내가. 그분 빼고 이순신 장군 최고의 지휘관 누구로 보십니까? 아, 저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은 저는 을지문덕 장군. 아, 그 살수대첩인가요? 네.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 아, 을지문덕. 진짜 그때 막 100만 대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물을 막아갖고 그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을지문덕.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아하, 근데 을지문덕. 다만 안타까운 건 그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아. 을이 성인지 을지가 성인지 을지문까지가 성인지 그런 것도 불확실하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아쉽다. 아, 을지문덕. 정유진 씨는 누구라고? 저는 한니발 봅니다. 한니발. 한니발. 난 우리나라에 좀 국한시키려고 걸. 알겠어요. 한니발. 역사상 알프스 산맥을 넘은 장군이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명 있는. 나폴레옹 넘어.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이 한니발이죠. 한니발이 훨씬 먼저 넘었잖아요. 한니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산 넘으라고 누가 못해. 네? 산 넘으라고 그러고 누가 못해요. 생각 안 한 걸 한 거는 대단하긴 한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굶어 죽고 동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안 싸우면 되지. 평화롭게. 싸우면 되지. 아니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피 안 흘리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수장은 왜 시켰니 그럼 을지문덕. 아 그거는 걔네가 이제 우리 걸 막 약탈하라고 오니까 그랬지. 아이 참. 응.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한니발 그 많은 군인들을 그 알프스까지 넘겨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 저는 대단한 지휘관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한니발이 통솔력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대단했죠. 한시조 부분이 아니 박사님 정말 저 정영진 씨 쪽에 붙으시다니 실망입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분명히 댓글에 나올 텐데 네. 을지문덕이 수장했다는 건 사실 전설이고. 아 그래요? 수장은 아니었어요. 아 배신감. 아니 을지문덕 장군님이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수장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이쪽에 붙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네요. 그 그물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안으르게 막기도 쉽지가 않아 그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죽천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죽을 안 근데 내지? 아무튼 네. 그 수장 얘기는 기록에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 하필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최대 업적이에요. 나중에 만들어낸 그 얘기인데. 알프스를 넘었다는 거 나폴레옹 한니발 하는데 알프스 넘은 사람 사실 한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넘었어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쵸. 아니 잠깐 코끼리까지 데리고 올라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니발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이 통솔력이 대단해가지고 네. 그 전까지는 되게 사적 인맥으로 통솔하거든요. 네. 그 용병들을 쓰면 용병 그렇잖아요. 뭐 이게 저거 약탈하라 네, 하면 네, 네, 하지만 네. 야, 알프스 넘어가자 용병이 가냐고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이미 용병은 요런 거밖에 못한다. 네. 아, 그런 이런 경우도 전쟁을 있어요. 하려면 뭐 로마 시민군이나 뭐 이런 애들 써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한니발 아버지부터 생각하기를 군인을 만든 군인 진짜 군인을 만들면 출신을 가릴 필요가 없다. 용병임을 가릴 필요가 없다. 네. 어디 야만족이도 상관없다. 훌륭한 군인은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네네네. 훌륭한 네. 군인과 군대를 만드는 건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해서 한니발이 소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소대장, 분대장, 중대장 다 해보면서 정말 인종을 가리지 않고 출신을 가리지 않고 멋있는 군대를 만드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프스를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알프스를 넘었다. 그렇죠. 그중 상당수가 뭐 갈리아 애들, 뭐 심지어는 네네네. 코끼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갈리아 애들은 방한 장비도 없이 넘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관리아인들도 대단하지만 사실 코끼리가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코끼리 원래 이렇게 따뜻한 데 사는 정도 애들인데 그걸 뭐 옷을 입혀줬겠어. 그 코끼리 옷을 어디서 만들어요? 코끼리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연 코끼리가. 코끼리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군대가 넘어서 절반이 죽고 넘어가는데도 반란도 안 일어나고 대단한 통솔이요. 정말 그러- 대단한 그러네, 군대를 그러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박사님께서 뭐 이건 개인적으로 뽑는 겁니다. 뭐 객관적인 건 뭐 우리가 네. 평가하기마다 다를 테니까 개인적으로 뽑으시는 역사상 최고의 군 지휘관 5분 정도 한번 이거 궁금해. 5부터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역량, 군인으로서 역량을 판단한다고 하면 네. 이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는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 알렉산더가 앞에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모델링이 돼서 수많은 애들이 생겨납니다. 알렉산더 따라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쟁이도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그 가장 어떤 뭐랄까 위대한 군인이 해야 될 어떤 10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해준 거죠. 그래요. 예, 예를 들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네. 그 A라는 전술의 양만 보면은 나폴레옹이나 한니발이나 뭐 스키피오가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높이뛰기를 했다. 네. 알렉산더는 1m를 넘었는데 뭐 누구는 2m를 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높이뛰기, 뭐 투포환, 100m 이 모든 거를 다 해서 다 만들어놨다. 야 100m는 저렇게 하는 거다. 높이뛰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 만들어 줬다면 2m를 넘은 사람보다 그렇죠, 만든 그렇죠. 사람이 더 대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좀 그런 면에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야 그때는 세상이 쉬웠지 않니? 상대가 약했지 않니? 근데 거듭 말씀은 높이를 보지 말자. 그 알렉산더는 전술을 짤 때에 어떤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네. 주도권의 원칙, 네. 기동의 원리, 보급의 원리, 뭐 공세의 원리 이 모든 거를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전술이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네. 뭐 가는데 매복한다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전술을 짤 때 네. 기본 원리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점에서는 알렉산더가 그 비유도 좋겠네요. 에디슨이 만든 전구 네. 지금 갖다 놓으면 불량품이에요. 그렇죠. 얼마 못 가서 꺼지고. 30분도 못 가는데 그러나 에디슨이 만든 전구가 가장 위대한 전구인 건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알렉산더를 원탑으로 네, 그런 뽑을 수도 점에서는 있고. 알렉산더를 원탑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누구예요? 2위 궁금하네요. 알렉산더 2위. 이게 솔직히 알렉산더가 1위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 누구 생각하셨어요? 에? 또 이순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만한 장군이 어딨어요? 아이고야. 네, 이순신 워낙 이제 훌륭하시니까. 네. 일단 저기 한국 분은 빼고 너 네. 나폴레옹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징기스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옛날에 저기 어렸을 때 본 영화 사막의 요 롬멜, 롬멜. 패튼 장군 모르죠? 대전차 부대를 이끄는 패튼 장군. 그런 걸 알아야 돼. 자, 우리 이명환 박사님이 꼽으신 네. 이 누구? 네,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를 비난을 피하려면 네. 이게 사실 기준이 어디서 사람마다 다 다른 그렇죠. 거지. 네. 근데 그러면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보신 건 역시 제 전공이 국가 체제와 네. 역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나폴레옹. 예를 들면 전술적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징기스칸이 훨씬 위대할 수도 있고요. 뭐 제국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징기스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싸웠던 환경보다 전술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은 모든 기후대와 모든 지형대를 다 점령했어요. 네. 모든 병종을 다 이겼어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없어요, 진짜. 근데 왜 그런 분이 2등을 그러니까 못? 종합 점수로 보면 진짜 전술적 종합 점수로 보면 징기스칸이 1등인데 네.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구조, 군대가 군대와 전쟁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런 거라고 보면 네. 징기스칸은 국가 통치를 한 걸 한 적이 없어. 아, 그러니까 제 전쟁만 말은 했구나. 그런 쪽에서는 별게 없고 그냥 정말 초강력 군대, 네네네. 네. 진짜 무적의 전술 능력. 아, 네. 그렇죠. 어떤 군대든지 격파한다. 네. 어떤 지형에 싸워서도 이긴다. 네. 전술 탑인데 네. 역사와 국가 발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군대와 정복이라는 게 어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준다. 이런 점에서는 나폴레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국민 군대 시대도 열었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국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새로운 국가. 네, 물론 네, 네. 디테일을 뜯어가 보면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지. 뭐 그 독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네, 네.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인 틀에서 네.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군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가의 틀을 바꿨다는 네, 것은 네.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요 관점이 되니까 제가 대충 어떤 분들이 후보에 있을지가 대충 누구예요? 일단 국가 경영을 한 사람 중에서예요. 네. 네, 뭐 장군으로서도 그렇겠지만 네. 일단 국가 경영 네. 하면 또 로마만한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네, 누구? 로마 제국은 누구야? 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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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네, 시저. 들어갑니까? 아 이게 좀 뭐 다 이게 좀 편견이 있긴 한데 저를 봐서라도 한번 예. 봐주십시오.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따지면 아까 징기스칸하고 네. 나폴레옹처럼 한니발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카이사르도 잘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죽었으니까. 아, 예. 그래도 국가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 거를 따지자면 카이사르가 한니발 앞에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간 거죠. 그냥 솔직히 제가 전술 능력으로는 전 한니발을 앞에 놓겠어요. 네. 그러나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제국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예.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 생각하면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한니발은 그걸 못했거든. 한니발은 이 양반이 전술은 잘하는데 네, 네. 도대체 어떤 세상을 그렸는지를 모르겠어. 그건 너무나 다른 거지. 네, 그리고 한니발의 부하도 그런 비판을 한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참 두 가지 재능을 안 준다. 당신은 전술적 군대 지휘관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그리는 도대체 세상이 뭐냐? 그래서 이거 전쟁을 왜 해서 뭐 어떤 정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할 만들겠다는 거냐? 거냐. 이게 그게 없지 없다. 않냐? 근데 카이사르는 그게 있었거든요. 한니발이 또 한계가 그렇게 있네. 따지면 4등쯤에 저 처칠 한번 나오겠는데요? 아니 그건 그 아니고. 사람은 그 군대 지휘관은 근데 아니잖아요. 건너뛰었는데 네. 그래도 전술 능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아, 그래요? 나폴레옹 다음에 징기스칸도 넣어주긴 넣어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징기스칸도 워낙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앞에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우리가 현대 사람이니까 네. 그 나폴레옹 넣고 징기스칸 넣고 네. 그 다음에 카이사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순위가 좀 바뀌는군요, 다시. 아까 징기스칸 얘기를 얘기하다가 빼먹고 자, 지나갔어요. 그럼 알렉산더 1등. 1등. 2등이 나폴레옹. 네. 3등이 징기스칸? 징기스칸. 네. 어. 카이사르가 4등으로 갑니다. 4등. 네. 메달권 맞-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등 하나만 좀 뽑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게 진짜 어려운데 누굴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내가 나중에 댓글로 달면 안 돼. 5위는 좋아요. 나중에. 그래. 베스트 5가 네? 에이 뭐 리차드? 뭐 그냥 리차드. 아정 리차드? 리차드. 리차드는 저기 미용실에 있는 분 아니에요? 네. 리차드예요. 그분은 뭐 훌륭한 전사였던 건 맞는데 이 정도 좀, 급에 네, 끌 만한 적은 아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지휘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 많겠죠.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분이 25명 데리고 전투를 한 번밖에 안 했다면 내가 내가 신이라면은 네가 1등이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세계 역사나 국가 구조의 발달을 할 때는 그렇죠.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도 일을 했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야 지금 제 기준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근데 그렇죠. 이게 국가 경영까지도 뭐 이렇게 이대 그래서 차라리 네?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몰트게 넣겠어요. 누구요? 몰트게. 몰트게? 근대 현대 군사학의 아버지는 몰트게죠. 몰트. 참모 본부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현대라는 게 현대전은 이제 국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철도는 철도청이나 국토 예, 쪽에 예, 하는 예, 거고 예. 군대는 그냥 철도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국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예를 들면 뭐 정말 A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네. 된다. 그러면 야 철도도 이렇게 깔아야 되고 국가 교육도 이렇게 시켜야 되고 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각종 그런 게 있는데 욕은 많이 먹지만 주변에 이게 수많은 나라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애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그럼 몰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이요. 아. 그러니까 참모본부의 아버지가 독일인데 네. 현대 전쟁으로 오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모총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건데 네.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이 나라 통일하고 저기서 1차 대전으로 제국으로 나갈 때 독일이란 나라가 전 유럽으로 싸우고 이제 러시아하고도 싸우려면 국가 자체가 개조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참모본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급을 하려면 철도 노선은 어떻게 깔 건지 산업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걸 네. 다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군인들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또 이게 꼭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기는 한데 그거는 어느 부작용은 다 있잖아요. 네네네. 총도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은행을 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현대 네네. 군대에서 이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건 몰트게예요. 아. 지금 모든 나라를 우리가 지휘관을 참모총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참모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참모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전체 전략을 군대가 생각할 수 있게 국방 전략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몰트게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몰트게를 넣겠어요. 아 몰트게. 저도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몰트게라는 사람. 어쨌든 우리 이명환 박사님은 뭐 어느 전투에서 승리했다 아니면 뭐 극적으로 이겼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는 어떤 뭐 전쟁을 통해서 혹은 뭐 전투를 통해서 어떤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이제 잘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세우는 네. 그런 이제 지휘관 혹은 뭐 지도자를 뭐 높게 사실 섬기고 지금 독일 유럽을 움직이는 나라는 독일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참 그 통일하고 나서 안 좋은 코스를 걸었죠. 1차 대전 일으키고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독일이 통일이 되어서 전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0년 지나서 독일이 전쟁도 안 하고 유럽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네. 이제 옛날에 했던 죄악은 죄악이더라도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이런 독일이 만들어지는 데는 몰트게가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뭐 몰트게 관련해서 책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나중에 그 책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절대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물론 아니요, 많으시겠지만 뭐 저기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어쨌든 방사청에서 또 네. 힘줘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앞으로도 아마 네, 뵐 일이 뭐 좀 자주 또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아직 이번에는 뭐 되게 좀 짧게 넘어갔으니까 네네네. 그쵸. 뭐 할 얘기가 사실 많죠. 예, 예. 네. 우리 장훈준 감독이 또 워낙 이쪽 좋아해요. 밀리터리 덕후예요. 네, 우리 이명환 박사님 앞으로도 종종 또 출연해 주셔서 저희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명환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유튜브 채널 요 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법한 네. 이렇게 딱 골라주신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게 그냥 밋밋한 플랫한 영화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를 막 이리저리 꼬고 막 시간성을 나누고 시점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평범한 영화는 이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장항준이 만들었다. 다음주는 만들었다? 아니, 장현준 감독이 이런 거 만들면 천만 갈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